자, 플루럴 모핌 복수 형태소의 발음을 아래에 A, B, C, D 칼럼이 있는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문장 여기 이 칼럼 A에 대한 얘기인데요. 칼럼 A는 이제 이 플루럴 나운즈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기 S까지가 붙은 형태 가 플루럴 나운즈입니다. 그래서 그건 마지막 사운드. 당연히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트 엘비올라 프리커티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틀렉티로 쳐 있는 거 요거 좀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칼럼 이제 B는 플루럴 엔딩이라고 아예 그냥 엔딩이라고 엄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철자로 여기 붙지만 중요한 건 철자로 이렇게 붙는 거 철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문론에서는 여러분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요 이 형태, 그 다음에 얘는 요 스,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어즈 이렇게 앞에서 세 가지 엘로모프가 있다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엘로모프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S를 이렇게 붙이겠고,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형태소가 있으면 그 형태소를 X 하나의 형태소 어떤 모핌 X가 있으면 그 X에 여러 가지 변형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죠. 그죠? G나 스나 어즈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이 형태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지난 시간 4강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뭐 더 수월하게 읽혀지겠죠. 그래서 이건 S다. S는 여기서 보이슬리스다. 그죠? 보이슬리스 엘비올라 프리커티브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여기 이트레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보이싱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질이 이 보이싱 피처, 이 피처 보이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피처가 그렇죠. 여기 앞에 물론 디스팅티브란 말이 좀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게 좋겠죠. 디스팅티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칼럼 C 같은 경우에는 칼럼 C는 여기 이제 어즈가 이렇게 붙는 형태잖아요. 발음이 그렇게 되는 형태잖아, 그죠? 발음이 그래서 어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떠한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왜냐면 이 다시 한번 요 모핌에서 지금 요 엘러모프로 이렇게 변이 되는 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결국은 어떤 특정 환경, 그죠? 어떤 특정 환경, environment 뭐 1, environment 2, environment 3 어떤 특정 환경에 따라서 요 엘러모프들이 여기 있는 라인의 엘러모프들의 발음이 이제 결정될 거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여기 환경 어떤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이 엘러모프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환경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바로 요 피처를 가지고 되게 찾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또 일반적인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칼럼 D에 있는 것은 여기 레귤레리티가 있는데 ABC는 여기 ABC는 이제 규칙 명사들이라서 레귤레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칼럼 D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칼럼 D는 결국은 불규칙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규칙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이 철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철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이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자, 거기에 이제 혼동하지 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지점에 발음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엘러모프에 대한 정의를 여기 이렇게 또 정의하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엘러모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굵은 글씨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결국은 이 엘러모프가 결국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결국 이 phonological environment 지금 얘기했죠. 제가 환경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 엘러모프가 오커 발생하는 것이다. 세 가지 엘러모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가지 엘러모프들이 결국은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세 가지가 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정 환경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엘러모프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또 표가 하나 등장합니다. 항상 이 뭔가 어떠한 답을 구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 이런 스텝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environment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을 구하고 환경을 찾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환경을 왜 찾냐? 그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이 환경이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뭐 컨텍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컨텍스트나 뭐 컨디션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환경이 바로 그 소리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 특정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그 특정한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발음으로 이게 지금 발음 기호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저 도표에 있었던 위에 칼럼 A, B, C에 있었던 거는 그냥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 발음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절차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스텝 뭐 2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위에 있는 칼럼이 이제 스텝 1이면 스텝 2가 되고 또 이제 아래에 살펴보시면 아래에는 또 이렇게 여기는 또 뭐 스텝 3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아예 위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스텝 2에 있는 환경에서 지금 이건 파이널 사운드만 이렇게 마지막 음들만 이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이게 제일 환경이 제일 어때요? 뭔가 제일 많죠? 많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환경을 또 다른 말로 아까 위에서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디션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큰 게 요 지금 엘러모프 즈의 즈에 해당하는 이 환경이 가장 지금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가장 많거나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것을 이제 이렇게 분포가 많거나 큰 거를 가장 많거나 큰 거를 기저용어로 삼는 게 베이직 폼으로 삼는 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요 지금 요 X 있죠. 요 X에 여기 이 G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호로 쓸게요. 이렇게 기호는 이제 슬래시로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걸 기저형, 베이직형 혹은 언더라인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저형을 이게 기저형인데 이 X가 이 모핌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엘러모프고 그래서 이 기저형 혹은 심층형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심층형 네. 지금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저형은 베이직 혹은 언더라인 심층형은 뭐 DB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언더라인 혹은 베이직 뭐 이렇게 많이 언급하죠. 언더라인 폼 그죠? 그다음에 뭐 베이직 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라인은 이제 엘러모프 라인은 이제 표출 형태 서피스 이런 정도로 또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네틱 폼 이렇게도 언급을 해요. 포네틱 폼이라고도 언급을 많이 합니다. 바로
실제적으로 발음이 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포네틱이라는 이 뜻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기저형 얘기까지 잠깐 하고 이 기저형에서 이렇게 세 가지 엘러모프로 파생이 된다. 변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기준이 잘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텝 3에서 뭐 어쨌든 가장 또 단어도 많죠. 여러분 보시면 뭐 이렇게 단어가 많습니다. 블라블라 계속 뭐 단어들이 나갈 텐데 제일 많죠 지금 이게 분포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결국 얘를 기저형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서 음운 규칙을 설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어쨌든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의 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스의 데이터들도 뭐 많은 편이지만 앞에 즈 얘가 뭐 제일 많죠. 그죠? 얘가 제일 분포가 크고 그 다음에 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사실은 이제 이게 단어들을 쭉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여기 그냥 쭉 나열한 건데 그래서 뭐 그냥 눈으로 보면은 얘가 더 많은 것 같죠? 스하고 어즈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공통 파이널 사운드에 여기 각 마지막 음들의 이제 한번 공통점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마지막 음들을 이렇게 각각 다 보면서 추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마지막 음들을 보면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스텝 2에서 바로 여러분 아래에 스텝 여기 3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돼 버리죠. 결국은 의외로 요 스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좀 몇 음이 안 되죠 지금 5개 지금 사운드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건 6개인데 그죠? 요게 가장 많네요. 어쨌든 자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텝 3까지 이제 이걸 일본 유연하게 제가 일부러 스텝 3로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사실 바로 스텝 3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과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바이러먼트에 중요한 건 왜 여기 또 마지막 음인지 아시겠죠? 왜 마지막 음이 중요한지 이 다음 이 마지막 음 뒤에 이제 플로럴 모핀 복수 형태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엘러모프들이 이 명사들 이 단어들의 이 마지막 음 뒤에 이런 엘러모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음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음들을 스텝 2에 쭉 나열을 해서 이렇게 요 결과물로 요 표 그죠? 이거를 이제 스텝 3 표라고 할게요. 스텝 3 표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또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행스럽게 좀 지루하다가도 이런 또 표현들이 이게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미니멀 페어라는 또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이 등장합니다. 이 미니멀 페어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조금 더 환경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여기 look for 할 수 있게 서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미니멀 페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니멀 페어라는 개념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미니멀 페어는 두 단어쌍을 의미하는데 그죠? 두 단어쌍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그 뒤에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이제 어떤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except for one segment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하나의 사운드에서 보통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사운드라고 이제 위에서도 좀 파이널 사운드 그랬는데 예를 들면 칼럼 A에 있는 이 캡과 칼럼 B에 있는 이 캡, 요 마지막 요 사운드, 요 마지막 사운드를 제외하고는 어떻다. 나머지는 다 같겠죠.
사실은 이걸 발음교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항상 발음교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마지막 사운드, 이렇게 지금 발음교로 적은 거잖아요. 예, 이 마지막 사운드를 제외하고 아이덴티컬하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이게 다 아이덴티컬하죠. 똑같잖아요. 마지막 사운드를 제외하고 여기 마지막 사운드를 제외하고 똑같은 그러한 단어상 그러한 투 워즈를 미니멀 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도 이제 뭐 읽어보시면 똑같이 파이널 세그먼트 여기 나오지만 파이널 세그먼트에서만 다르다. 거기서만 다르다. 나머지는 이렇게 같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니멀 페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미니멀 페어를 왜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이 미니멀 페어가 바로 이 환경을 서치하는데 환경을 여기 룩포 하는데 여기 환경의 특징을 룩포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간파를 하셨겠지만 이게 칼럼 A 이게 칼럼 B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캐브는 즈라는 이 형태를 갖고요. 캐프 요 푸는 스라는 이 형태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즈라는 이 형태를 가졌고 얘는 스라는 이 형태를 가졌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이제 이 뭔가 변수가 될 만한 그것의 어떤 요인 환경적 요인이 이제 이 마지막 파이널 사운드라고 하면 이 파이널 사운드에 이제 이걸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 이 파이널 사운드가 결국 환경이 되겠죠. 이 환경의 특징. 이 특징은 이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즈하고 쓰는 서로 다른 의미인데 부는 위에서도 여러분 이태리체로 되어 있었어요. 보이스트고요. 푸는 보이스 리스입니다. 그죠? 자, 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 정말 이 푸하고 부 이 마지막에 나오는 푸하고 부 여기 뭐 이렇게 앞에 이게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푸는 S라는 이 형태 부는 즈라는 이 형태를 취하잖아. 근데 이 두 개의 이 음을 그죠? 이 두 개 푸하고 부 이 두 개의 음의 바로 특징 이 두 개의 음은 이제 당연히 환경이라고 그랬고 이 환경이 되는 이걸 컨디셔닝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컨디셔닝 이 세그먼트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두 개는 분명히 보이싱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보이스리스 푸는 얘는 보이스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보이싱 피처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피처 이 피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 이 피처가 보이스리스일 때는 스가 되고 그죠? 보이스트일 때는 즈가 되는 거니까 이 보이싱이라는 디스팅티브 이 피처가 바로 이 환경 인바이러먼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인바이러먼트에서 중추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바이러먼트 하면 앞으로도 이런 피처 이 디스팅티브 피처를 여러분들이 혹시 인바이러먼트란 말만 들어도 이제는 이런 피처를 한 번씩은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좀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니멀 페어가 또 왜 그 역할을 했는지 그런 피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니멀 페어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미니멀 페어를 이 두 개가 미니멀 페어잖아요. 미니멀 페어를 먼저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피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컨디셔닝 세그먼트 이 환경이 되는 그런 두 음을 이렇게 대조 비교를 이제 하면서 여기에 어떤 피처가 관여되게 돼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환경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죠? 환경의 특징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가 결국 피처란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이 미니멀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two word인데 당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 two word고 한 포지션을 여기서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한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은 다 동일한. 이게 지금 한 포지션, 마지막 파이널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이덴티컬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플레이스라는 게 나오죠. 플레이스가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이제 똑같은 포지션의 어떤 한 자리, 그죠? 한 포지션을 제외한 여기서 파이널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포지션, 이 파이널 포지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들은 다 같은 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의 쌍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또 여기도 나오지만 결국 파이널 세그먼트 이 마지막 사운드 거기서만 다르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같은 거죠. 미니멀이 이제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미니멀은 여러분 최소란 뜻인데 뭐 작다는 뜻이 아니라요. 바로 최소 변별상이라는 그런 또 말을 써요. 이 디스팅티브 피처잖아요. 피처도 이 디스팅티브가 변별이란 뜻이죠. 디스팅티브 피처. 피처 앞에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죠. 변별 자질. 변별이란 말이 구별이란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디스팅티브랑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푸하고 부를 변별시켜주는 푸하고 부를 변별시켜주는 자질이 여러분 보이싱 자질이잖아. 그죠? 푸는 보이스리스고 부는 보이스드니까 당연히 그 두 개, 푸하고 부를 구별시켜주는, 디스팅티브 시켜주는 자질은 보이싱 자질이죠. 그렇듯이 이 두 단어, 이 캐프와 캐브, 이 두 단어를 변별시켜주는, 최소한으로, 그죠? 변별시켜주는 페어를 미니멀 페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최소, 다른 건 다 같고, 최소 하나의 이 파이널, 사운드, 여기에서만 변별되는 디스팅티브 구별되는 그러한 페어를 미니멀 페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미니멀 페어까지 이제 아시게 된 거고요. 자, 미니멀 페어는 결국은 이제 엘러모프들을 취하는 걸 이제 미니멀 페어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니멀 페어. 그래서 미니멀 페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엘러모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또 파악이 된 것이고요. 나오지만 우리의 환경을 서치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게 미니멀 페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자 요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펠링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발음 가지고 해서 부하고 푸가 분명히 인바이러먼트였고 그 인바이러먼트에 관여하는 자질이 바로 보이싱 자질이었고 그 보이싱 자질 때문에 이런 엘러모프가 즈나 스로 정해졌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유성이니까 얘도 유성 엘러모프로 정해지고 여기가 무성음이니까 이것도 같은 무성음인 스로 엘러모프가 정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러면서 또 파이널 사운드가 이게 파이널 사운드죠. 분화프가 이게 바로 중심이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다. 이게 지금 환경 얘기예요, 여러분. 환경이란 말이 많이 없지만 결국 환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곧 뭐기 때문에 이 엘러모프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러분 요 두 개의 이제 예시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얘는 요 배그는 여러분 요 즈를 요 즈를 엘러모프로 취하고 배쥐는 당연히 어즈를 엘러모프로 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건가요? 이것도 결국 파이널 세그먼트 이 그하고 결국은 이 G가
나름은 지금 이것도 분명히 여기 나오지만 conditioned, 여기 conditioned by final segment, 분명히 요 그하고 이 G가 분명히 conditioning segment인데 final segment죠. 이 final segment가 여기서도 이제 표현이 있지만 이 conditioning segment인데 이 환경이 되는 그러한 세그먼트들인데 얘는 지금 보이스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 형태가 이렇게 취해지고요. 그 다음에 G 뒤에 이렇게 어즈라는 이 형태가 취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또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뽑아내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차이만 있는 거잖아. 요 슈어가 지금 그냥 삽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서트. 자, 요 지점을 여러분이 이제 고려하시면서 또 글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아래를 좀 더 이제 보시면서 이제 스텝 3까지 아까 전에 좀 적당히 좀 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텝 3까지 이렇게 이제 봐왔고 여기서 이 스텝 3에서는 사실은 요 즈를 이 셋 중에 이 엘러모프 이 즈스 요거 잘못됐죠? 요게 이제 요게 아니라 어즈죠? 어즈. 자, 이 세 개의 엘러모프 중에서 얘를 기저형으로 삼는 것 때문에 요걸 잠깐 여기 분포가 가장 큰 거를 분포가 가장 많거나 뭐 큰 거 이것을 기저형으로 삼어라 라고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잠깐 언급을 스텝 3를 좀 미리 좀 언급을 한 거고 물론 과정도 중요했다. 이게 이제 결국 스텝 3의 과정으로 지금 나온 거라 여러분이 원서 읽으실 때 또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고 틀을 한번 이 원서의 틀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제 좀 요 부분도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 자 결국은 이 지금 즈하고 스는 보이싱 피처로 환경을 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즈와 여기 있는 즈와 이 어즈 이 즈와 이 어즈는 보면은 그냥 여기 슈아가 하나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즈와 어즈를 왜 이렇게 이제 했는지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스와 어즈를 스와 어즈를 이렇게 대조한 게 아니라 왜 즈와 어즈를 대조했어요? 물론 여기 같은 또 즈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얘를 기저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기저용으로 삼고 이렇게 세 가지 이 형태들이 파생이 된다, 변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거든요. 즈, 그죠? 스, 어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기저용으로 삼았잖아요. 결국 그 이유는 여기 디스트리뷰션, 즉 인바이러먼트가 가장 지금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 두 개에 비해서 가장 크거나 많은 그러한 환경이면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이면 그거를 기저용으로 이렇게 기저용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기저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비교가 된 게 아니라 이 비교는요. 여기 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괜히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을 이렇게 대조시킨 게 아니라 기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원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읽어내시면 이제 여러분들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 phonetic property. 이 property가 결국은 여러분 feature예요. distinctive feature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것을 이제 조사하면 결국은 여기 컨디셔닝 세그먼트 이게 이제 아까 파이널 세그먼트들이죠. 그 마지막 그런 사운드들 그런 환경이 되는 여기 컨디션이란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바이러먼트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환경이 되는 그런 세그먼트의 즉 파이널 세그먼트들이죠. 아까 뭐 캐브와 그죠? 요 마지막 사운드들 그죠? 요 마지막 사운드들 이것이 이제 컨디셔닝 세그먼트고 환경이 되는 음들이고 그것의 프로퍼티 요 프로퍼티 두 개에서 이제 보이스잉 자질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하나 남았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바로 뭐라 그러죠? 여기 어즈가 될 때, 이 어즈가 될 때는 여기 어즈잖아요. 어즈가 될 때는 이 음들의 보이싱은 여기 나오지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얘네들 6개는
이거는 어떤 자질? 이 보이스인과는 관련 없죠. 시빌런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버스는 결국은 요 음들, 이 S, 요게 시빌런트가 되는 거죠. 이 시빌런트, 요거 시빌런트입니다. 이 시빌런트, 그 다음에 보이싱, 이 두 개의 피처, 포네릭 프로퍼티, 이것을 결국은 조사하는 게 결국은 환경을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바로 이 시빌런트 얘네들 6개. 여러분 스, 즈, 쉬, 쥐, 취, 쥐 이렇게 6개죠. 이런 것들을 시빌런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빌런트라는 건 약간 좀 뭐 슉슉슉 뭐 그죠? 이런 거 뭐 칙칙칙 뭐 이런 약간 히싱 사운드 비슷한 그런 지금 이게 히싱 사운드인데 이런 좀 뭔가 거칠고 좀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을 사실 시빌런트라고 해요. 히스라고도 히스하는 그런 사운드 뭐 슉슉슉 뭐 스스 뭐 이런 거 이런 사운드.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 거의 이제 90%다 온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음운 규칙이 이제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또 마지막 부분 또 읽어보시면 여기 넌 시빌런트 그랬잖아요. 넌 시빌런트. 그래서 넌 시빌런트 요 6개가 아닌 그러한 사운드 중에서 보이스리스 세그먼트 그게 바로 얘죠. 여기 위에 거. 즉 그죠? 자,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맞죠? 요 사운드들 여기 있는 요 컨디셔닝 사운드들 얘네들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거 넌 시빌런트 중에서의 넌 시빌런트 중에서 요거 6개 요거 빼고 요거 아닌 나머지 그런 보이스리스 세그먼트 여기도 지금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죠 이거 지금 얘를 보이스리스 이게 보이스리스니까 그죠? 예, 보이스리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이스리스 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보이스리스 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다 요 세 가지가 보이스리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넌 시빌런트 요건 빼고 요 세 개는 빼라는 건 넌 시빌런트 음 중에서 요 시빌런트가 아닌 음 중에서 나머지 그런 보이스리스 세그먼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세그먼트들이 스 플로럴 요걸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걸 첨가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 세 개를 그죠? 이걸 첨가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빼기 위해서 요런 오브 더 non sibilant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voiceless segment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딱 봐도 이 S라는 이 엘러모프의 규칙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물론 요걸 다 세 개를 통합하는 규칙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나의 규칙이 나온 거죠. 요 스라는 엘러모프를 생산해내는 규칙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스 세그먼트 마찬가지예요. 넌 시빌런트 세그먼트 중에서 나머지 여기 지금 요거는 다 또 뭐죠? 여기 요 세 개는 또 전부 유성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이게 다 유성음들이죠. 근데 이 유성음들은 다 시빌런트 음에 속한 거니까 이거는 또 이것도 또 오브 더 넌 시빌런트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유성 세그먼트들 여기 이거는 여기 스 아니 그 다음에 쥐 그 다음에 요 세 개 음은 빼야 되잖아요. 얘도 다 유성음이긴 한데 이건 또 빼야 되니까 이건 여기에 속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뺀 나머지 유성음들 요렇게 요렇게는 당연히 요걸 취한다. 즈를 취한다. 예. 가장 이제 분포 여기 인바이러먼트가 가장 크죠. 가장 이게 정말 많네요. 분포가 그죠? 자, 그래서 요 즈를 기저용으로 요 셋 중에 요거를 즈를 기저용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제 확실히 일반화된 이제 규칙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겠죠, 여러분. 딱.
자, 이제 요렇게 인바이러먼트가 또 요렇게 결국 이거는 여러분 스텝 4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애프터란 말까지 붙었죠. 딱딱.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 환경에 의해서 이런 엘롱어프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뭐 뒤에서 그러냐? 어떤 파이널 사운드가 이런 특징을 가지면 이 자질들로 다 표현이 돼 있죠. 얘는 요거 하나의 자질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운드가 파이널 사운드가 시빌런트 바로 스, 즈, 쉬, 쥐, 취, 쥐 이런 6개의 그런 사운드면 이런 시빌런트라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요 6개가 이 시빌런트라는 피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 시빌런트 세그먼트들은 결국은 이게 파이널 세그먼트라면은 어즈를 복수형 태소로 취하고 엘러모프로 취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이스 그 다음에 여긴 2개죠. 피처가 2개 이 보이스트 하면서도 넌 시빌런트 시빌런트가 아닌 음들 중에 보이스트한 그러한 음들은 또 이렇게 지를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이스리스고 넌 시빌런트 음들 중에 자 아주 잘 이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역시 여러분 결국은 뭐를 위한 거냐면 이 절차 스텝 4까지 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려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이게 일반화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일반화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를 즈를 기저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규칙은 2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왜? 여기서 이게 기저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뽑아내는 거 2개의 규칙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규칙 여기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럼 즈에서 이렇게 어만 인서트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슈아. 그리고 여기서 이 G에서 수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보이싱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체인지 어떻게 이 G라는 자 여기 G가 여러분 기저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베이직 혹은 언더라인 이런 수식어로 여기다가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똑같이 그 G를 뭐로 지금 바꾼다? 스 그죠? 스. 예.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성음화 되는 거죠. 즈가 이렇게 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두 가지 규칙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개의 엘롱어프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다 설명하는 거죠. 규칙 2개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기저형으로 하나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 형태들이 3개 있는데 즈, 그죠? 스, 어제 이 3개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이게 같은 거니까. 그 뭐만 하면 된다? 예, 이거 2개만 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 요게 1번 인서션 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번 바로 무성음화 규칙. 무성음화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죠. 디보이싱 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슈와 인서트. 얘는 이렇게 슈와 이게 슈와입니다. 슈와 인서션 룰 이렇게 그 2가지 규칙이 슈와 인서션 룰과 그 다음에 디보이싱 룰 2개 이 2가지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3가지의 엘러모프들이 생산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디폴트라는 용어 있죠. 이 디폴트는 여러분 이런 베이직이나 언더라인 이 표현들과 같은 거죠. 자, 한번 요 문장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베이직 오와 언더라인 폼 이게 바로 얘입니다. 예, 이 기저형을 이렇게 지우로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돼야 돼요. 기호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요 기호를 썼다는 건 이제 기저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렇게 가까로 있는 거는요. 이렇게 가까로 있는 거는 가까로 있는 것들은 그냥 엘러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차이점도 좀 있네요. 심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베이직, 언더라인,
form, 그 다음에 default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폴트라는 거는 초기 값, 초기 설정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값이잖아요. 딱 초기 기저에 이제 다 깔아놓고 그래서 초기 값으로 초기 설정 값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자, 음운 규칙까지 이제 다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만 조금 이제 이게 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이런 룰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룰 1, 룰 2 두 개인데 이런 룰들이 여기 1번, 2번 두 개가 결국은 이런 디폴트. 이 디폴트는 바로 여러분 기저형 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즈는 적용이 안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겠죠. 그죠? 왜냐면 당연히 즈가 1번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주로 이렇게 바뀌고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즈가 또 수로 이렇게 즈가 수로 또 바뀌고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규칙은. 그럼 이 두 개의 규칙 이게 1번 규칙이고 이게 2번 규칙인데 그리고 1번 규칙 2번 규칙 다 적용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는 뭐야 그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즈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3번이 되겠지만 1번 규칙 2번 규칙 3번은 사실 규칙도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어차피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1번 규칙 또 적용이 안 되고 2번 규칙도 적용이 안 되면 당연히 그래서 여기 not이란 표현이 있는 거예요. not apply. 이건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죠. 디폴트는 당연히 적용이 이 G는 당연히 규칙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규칙으로 적용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 기저형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음운규칙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룰들은 이 두 가지의 원투 룰이 결국은 이런 phonetic form 이 phonetic form이 이제 여기 앨러모프겠죠 사실은 그죠? 이 세 가지의 앨러모프스들을 이렇게 derive 생산해냅니다. derive 그죠? 이끌어냅니다. 이런 뜻이죠. 파생시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셨고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결국은 G가 기저형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적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플로럴 모핌은 자연스럽게 G로 여기 이제 기호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슬래시 기호냐, 가까로 기호냐 실현이 됩니다. G로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뭐냐면 결국은 요거 룰을 먼저 원을 먼저 적용을 하고 투를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 표로 또 나오죠. 자세히.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베이지 이게 이제 기저형입니다. 언더라인 항상 베이지 언더라인 같은 말 이게 디폴트였죠. 또 같은 말이었죠. 언더라인.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버스에서 지금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요거 요 컨디셔닝 사운드가 지금 시빌런트니까 그죠? 이거 시빌런트니까 자연스럽게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해서 슈와 인서션 루트 규칙을 적용해서 여기에 슈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슈와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바로 앨러모프가 형성이 되죠? 요게 phonetic representation 아까 얘기했죠? 기저형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표출형, 표면형 형태가 있을 거다. 뭐 서피스란 표현도 썼었고요. 서피스 폼이라고도 하고 여기처럼 포네틱 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웃풋이죠. 아웃풋 표출형이니까. 얘는 이제 기저형이 이제 인풋.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출됐고 그 다음에는 요 버튼은 이제 요 끝에 있는 음이 바로 보이스 리스니까 무성음이니까 보이스 리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이스 리스 무성음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즈를 이렇게 어떻게 무성음화 시켜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디폴트 즈 그대로 이건 규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NA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규칙 두 가지를 이제 순서에 잘 알맞게 1, 2, 1번을 먼저 2번을 이렇게 그 다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incorrect form이 나오게 된다. 이게 지금 여기가 incorrect form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incorrect form. 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incorrec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incorrect 어즈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us가 됐잖아요. 그죠? 어즈가 맞는 거지. us가 됐잖아. 그것은 규칙을 룰 2를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룰 2. 디보이싱을 먼저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디보이싱 무성음화를 먼저 적용하면 안 되고 인서션, 슈와 인서션을 먼저 적용해야 됐었는데 왜냐면 여기 스가 이 버스에서 이 스도 어쨌든 뭐죠? 얘도 보이스 리스니까 무성음이니까 바로 이 무성음화를 먼저 적용을 시키면 이게 이 스가 S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얘는 또 뭐죠? 무성음이지만 또 얘는 시빌런트잖아요. 그럼 시빌런트니까 여기도 슈와르 또 인서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어스가 되겠죠. 어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incorrect 여기 나왔지만 incorrect한 phonetic form을 derive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확실하게 이 규칙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지금 알겠죠? 이 순서, 규칙의 순서도 중요하다. 이거를 리버스 했을 때,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는 이렇게 잘못된 형태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렇게 알고 지금 계시게 되는 거죠. 자, 룰 오더링 굉장히 중요하죠. 자, 룰 오더링 이 규칙의 이 순서 적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룰 오더링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표현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 규칙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슈와 인서션 규칙과 디보이싱 규칙 여기 두 개. 이 두 개의 규칙들이 물론 다 음은 규칙이에요. 근데 음은 규칙 중에서도 여기 지금 이런 음은 규칙 여기 모포가 있잖아요. 모포가 여러분 엘러모프 할 때도 봤고 모피프 할 때도 봤죠. 그 형태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포노로지컬 룰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파티큘러한 그러한 왜냐면 모핌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모핌이 어떤 음성 형태 모핌의 포네틱 폼 여기서 포네틱 폼은 이제 엘로모프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죠? 엘로모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이런 특정한 포노로지컬 룰을 뭐라 그런다? 이렇게 모포 포니밍 룰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게 적용되는 이 모핌 바운더리를 고려해야 되는 음운 규칙을 모포 포니밍 룰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 포 그 다음에 요게 붙은 거잖아요. 포니믹이 이제 요게 포놀로지컬하고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죠? 근데 모포가 붙은 거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형태 음소라는 뜻인데 형태 음소 규칙 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요렇게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아요. 이 형태소 경계잖아요. 이 바운더리 형태소 경계를 고려해야 되는 규칙을 모포포니밍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형태소의 발음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모포포니밍 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여기 모핌 바운더리 즉 형태소 경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형태소 경계예요. 요것이 요게 이제 형태소 경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소하고 이 형태소 두 가지. 자, 이 여러분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buses 발음은 물론 이게 어즈가 되지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지만 물론 형태소는 두 개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잖아요. 이게 두 가지. 형태소는 두 개입니다. 단어는 물론 이제 하나의 단어지만 형태소는 두 개. 버스라는 형태소와 여기 이 어미 엔딩 그죠? 플로럴 엔딩이라고 하는 요 접사라고도 하죠. 요 어즈 요 두 개의 형태소. 왜냐면 왜 형태소가 두 개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형태소를
여기 지금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챕터 2에 형태소가 나오잖아요. 그 형태소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결국은 얘네들은 의미를 가진 가장 최소의 단위다. 최소의 단위인데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여러분 결국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위잖아요. 왜냐면 얘도 우리나라 말로 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이 되는 들 의미가 있잖아요. 버스 들이니까. 그죠? 버스 들 이렇게. 그럼 의미를 가진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접사 같은 경우에도 의미를 가진다면 접사가 만약에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형태소로 이제 간주가 되고 형태 접사나 뭐 우리가 엔딩 있죠. FX 접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엄이라고 하는 이 엔딩 이것도 여러분 형태소가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FX 접사 그 다음에 이렇게 엔딩 이런 게 FX 접사잖아요. 물론 이거는 전미사라 그래서 또 서픽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서픽스라고도 얘기하죠. 전미사 엔딩이라고도 얘기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 얘네들도 전부 다 형태소가 되죠. 그래서 형태소는 두 개인데 하나의 단어지만 형태소는 두 개가 된다. 이렇게 형태소를 이제 정의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버스하고 이 되죠? 요거 두 개의 이런 두 개의 이 형태소가 나뉘는 이 경계 형태소 경계죠. 당연히 그 형태소 경계가 이걸 고려해야 된다면 이 형태소 경계를 따져봐야 되죠. 지금 왜냐면 여기 스가 시빌런트였잖아. 그러니까 요런 형태소 경계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을 피처를 따져본다는 거 이렇다면 이거를 모포포니믹 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 봐도 알지만 이 뒤에 나오는 요 S는 이 복수형 플로럴 모핌이 아니죠. 이거 분명히 엔딩 아니죠? 플로럴 엔딩, 플로럴 모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R이 있는데 이 R은 여러분 보이스트고 유성음이고 그럼 당연히 얘가 우리 만약에 이게 복수형이라면 이게 이렇게 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형태소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기가 형태소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만 형태소 경계가 없기 때문에 모포포니믹 룰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요 모포포니믹 룰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유사한 그죠? 필요한 그러한 예시였고 데이터였고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여러분 모포포니믹 룰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포놀로지컬 룰 중에서 모포포니믹 룰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놀로지컬 룰 중에 모포포니믹 룰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포놀로지컬 룰이 음원 규칙이라는 이 룰이 더 포괄적인 룰이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여러분 뒤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전개 방식 내용을 갖는 그러한 또 네 가지 세 가지 또 추가적인 지금 저 위에 것까지 합치면 네 가지가 되고 여기는 추가적인 세 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규칙 과거 시제 past tense morpheme 뒤에 또 소유격 possessive morpheme 그리고 또 그 우리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그래서 뭐 3인칭 단수라는 건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뭐 third person singular 뭐 third person ending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third person singular forms morpheme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 가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지금 방금 전에 있던 플로럴 모핌의 내용과 전개 방식과 상당히 흡사하게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여러분 바로 아래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좀 더 잘 위에서 봤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간략하게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했기 때문에 플로럴 모핑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고 같이 한번 저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